안녕하세요. 손해와보험연구소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보 설계사들과 일반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알기 쉬운 보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은 변형되거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계 고수분들은 듣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망과 상속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망과 상속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커다란 고통이죠.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종신보험이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장 스토리 하나를 얘기해드리고 그 스토리상에서 보험금의 행방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콩씨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사업을 일으킨 콩씨.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IMF를 거치며 기울기 시작한 그의 사업은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인을 잃고 맙니다. 비록 부인은 없지만 슬하에 장남, 장녀 이렇게 둘을 둡니다. 그리고 장남은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콩씨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그만 사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체를 아들에게 양도합니다. 그런데 장남은 사업체가 부도 직전에 낡은 사업체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업체는 유지시키겠지만 본인에게 이러한 짐을 주었으니 그 대가로 아버지 사업에 빌딩을 양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딩의 양도소득세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종신보험을 맺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양도소득세 처리 목적으로 A종신보험을 그리고 끼어 팔기식으로 B종신보험도 가입시킵니다. 상속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A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B종신보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에게 모든 재산이 가는 것을 질투한 딸이 오빠와 말싸움 도중에 그만 오빠를 죽이고 맙니다. 콩씨 가문은 말 그대로 콩가루가 났죠. 이때 콩씨가 절 불러서 물어봅니다. 콩씨 가문은 막장 드라마니까 이런 게 나와줘야죠. 며느리 싸대기 같은. 콩씨는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콩씨는 딸이 오빠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종신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받을 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보험금은 남아있었을까요? 부채를 먼저 갚고 나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죠. 누가 상속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40%는 아버지가, 며느리는 60%를 가져갑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싫어도 사업체와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아들의 재산이니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죠. 일단 상속을 받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만 순서를 따집니다. 먼저 자식이나 손자 같은 직계 비속이 있나 봅니다. 없으면 다음 순서인 아버지, 엄마 아니면 그 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이 있나 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은 끝납니다. 형제 자매나 반계열 쪽은 앞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제 얼마만큼씩 받을까요?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5할 더 가산됩니다. 따라서 60%, 40%로 바뀝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딸이 고의로 죽였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는다입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반대말은 과실, 즉 실수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걸 콩씨 집안에 대입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보험 중에선 비종신보험만 피보험자가 아들이므로 이번 살인사건의 보험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인 아버지 그리고 피보험자인 아들은 이 고의살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딸만 관련이 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익자, 즉 돈 받는 사람의 딸은 포함이 안 됩니다. 돈 받는 사람은 법적 상속인으로 며느리와 아버지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이번 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만약 딸이 보험 수익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딸의 상속분만큼만 보험금이 빠질 뿐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사업체에 부채가 많은 경우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의 성격, 즉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가 일단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섞여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부채가 더 많으니까
부채를 갚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 아니라는 말은 결국 보험금은 아들의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을 특정인으로 한정한 경우 또는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이라고 명시한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사업부채와 보험금은 섞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험금과 부채가 섞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업부채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채를 갖고 나면 결국에는 보험금은 한 푼도 안 남게 되니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속부채에 대해 한정승인을 해야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일단 있는 재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고 남는 게 있으면 상속받지만 그런 게 없으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부채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부채와 섞이지도 않습니다. 즉, 보험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연구소는 상담과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근재, 후유장애, 암 및 뇌졸중, 원인 미상 사망, 자살 등의 상담을 원하시거나 설계사분들의 교육을 원하실 때에는 위의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페이스북과 블로그 주소도 나와 있으니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